왜냐면은 공부는 지금 책에서 가르쳐주는 게 제가 보기엔 50%고 환자가 가르쳐주는 게 한 50%예요. 환자를 많이 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아픈 걸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가 또 쌓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가보는 의사가 내 보기에는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지식도 좋고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네. 이제 연대 이제 입학해가지고 서울 올라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대에서 이제 그 레지던트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을지병원에 정형외과 끝나고 나면은 이제 펠로우 할 때는 어깨 할 건지 뭐 척추 할 건지 뭐 고관절 할 건지 무릎 할 건지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 을지병이 좀 발하고 발목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하고 발목하러 온 게 2000년도예요. 그래서 을지병원에 1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1년 거기 갔다가 끝나자마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교수님이 다시 이제 을지병원으로 오라 해가지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24년 정도 됐나 보다. 2000년부터 있었으니까. 일단은 발이 저한테는 약간 그 당시에는 척추하고 막 무릎하고 고관절은 되게 많았는데 2000년대 초에는 좀 불모지였어요. 발하는 사람들 전국에 모여가지고 정형외과에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명 30명밖에 안 모이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후회는 없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파일럿이 되려고 그랬는데 당시는 눈이 나쁘면은 아예 지원조차도 안 되고 안경은 어렸을 때부터 써서 아예 그거는 꿈을 접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공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정형외과가 공대 스타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디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게 뭐 나사 같은 걸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박느냐 뭐 금속판을 어떤 식으로 대느냐 이런 게 약간 공대 스타일이라서 저는 정형외과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 친구가 기장하는 분이 있는데 몰래 불러가지고 시뮬레이터도 해서 저 가끔 이렇게 거기는 가면 완전히 그냥 조정만 하고 똑같아요. 시뮬레이터는 내가 파일럿 못된 그 하늘 이제 좀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형외과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발하고 발목의 질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친 거예요. 트라우마,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가 끊어지거나 아킬레스가 파열이 되거나 인대가 뭐 끊어지거나 이런 종류의 것. 그거는 약간 응급의 상황이죠. 나머지는 이제 질병이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관절염이 왔다든지 아니면 서서히 무슨 변형이 생겼다든지 발가락이 뭐 삐뚤어졌다든지 그거는 막 한순간에 오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질병군에 속하거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그런 거는 이제 응급으로 해야 될 건 아닌데 정형외과가 원래 이제 그 삐뚤어진 거를 이렇게 또 바로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변형이나 질병, 관절염 뭐 이런 거를 하는 저것도 이제 관절염 중에 하나를 관절을 이제 바꿔 끼는 거잖아요. 인공관절 같은 것도. 변형 교정한 거 중에 대표적인 거는 무지외반증이라고 엄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환자들이. 그런 거 이제 똑바로 맞춰주는 코렉션 하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요즘은 뭐 당뇨발 같은 거. 그게 이제 나머지 분에 해당되는 거. 발은 보통 이렇게 딱 해보면은 여기 앞에는 근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딱 만지면 바로 촛대뼈가 하듯이 뼈가 바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킬레스건부터 시작해서 엄청 두껍게 근육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전부 스트레칭 할 때는 이렇게 발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쪽이 전부 근육들이 많고 이제 오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뒷부분이 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벽 같은 거 잡고 해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이거를 늘리는 뒤쪽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자 이런 수술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의사로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적거리는 거나 물론 질환 중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비록 그런 거가
있는 질환이라 할더라도 환자한테 얘기하기 전에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차트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다 물어봐가지고 이분한테 이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딱 나오면은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가 좋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게 제가 환자를 대하는 철학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하고 저하고 모든 치료를 할 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저를 믿고 따르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차피 수긍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또 얼굴을 보거나 뭐 얘기를 하면 금방 알잖아요. 나는 좀 다른 병원에 가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관계가 이제 좋아야지 결과도 좋다라는 게 이제 철학이고, 족부정형외과를 한 20년 넘게 하면서 우리 여기도 레지던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 나가고 없지만 그 레지던트를 교육하면서의 철학은, 너네들은 이 족부정형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지식은 뭐 서울대를 가나 어디를 연대를 가나 뭘 하나 결코 뭐 하지 않고, 환자도 마찬가지고 너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비록 어디 구석탱이에 있지만 그런 거 하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네가 배워도 된다 정도로 여기를 키워가는 게 나의 꿈이죠. 그것도 철학이고. 일단은 저는 기본은 일단 실력을 갖춰야겠죠. 실력이 뛰어나고, 뭐 예를 들면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손놀림이라 그럴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의사로서는 저는 무조건 다 기본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환자가 불평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약간 들어준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환자가 불평하거나 아파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뭘 놓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환자는 만약에 무슨 어떤 족관절 관절염 이렇게 하면 족관절 관절염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 입원해 있을 경우에도 어디가 안 좋거나 막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알아내는 게 저 보기에는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는 지금 책에서 가르쳐주는 게 저 보기에는 50%고 환자가 가르쳐주는 게 한 50%예요. 환자를 많이 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아픈 걸 어떻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가 또 쌓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책에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걸 직접 듣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거를 가서 이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가보는 의사가 내 보기에는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한 지식도 좋고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저는 테니스를 평생 운동으로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은 테니스 때문에 아예 다른 약속은 오후에는 안 잡을 정도로 거의 20년 넘게 같이 이제 클럽에서 하는 거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또 다른 서브 그룹이 있어서 이제 일요일날 치고 월요일날 치고 하는 게 있고, 그건 매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의과대학 들어갔을 때 동아리로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첼로를 하니까 연주도 몇 번 하고, 근데 실력은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을지병원은 옛날에는 송년 같은 거 할 때 뭐 교수님 연주한다 뭐 그러면은 제가 가서 할 수도 있고, 정형외과 막 이렇게 송년회 할 때 큰 식당에서도 연주한 적도 있고. 저 잘하지는 못해서 이것 조금 테니스도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정년퇴임이 지금 한 7년 남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7년이 아니라 한 5년, 4년 정도 남았을 때 저의 모든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레지던트나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년퇴임하기 전에는 내가 쌓았던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주는 거는 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정형외과는 개원하거나 이게 조금 그 전문 병원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 있으면은, 원래 저기 대학병원 티칭 호스피탈에 있으면은 돈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논문 쓸 시간도 있고 다른 할 시간 여유는 많은 거죠. 박봉이라도 와가지고 어떤 족관절을 엄청 사랑하는 애가 있으면은, 저가 한 15년 정도의 노력을 걔는 5년이면 저가 잘 가르쳐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애가 나타난 게 저 꿈이에요. 당연히 수제자이면서 저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전수해가지고, 제가 정년퇴임해서 이 병원에 없더라도 이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를 20년 더 이끌어갈 그런 멋진 정형외과 의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은 러닝화라 돼가지고 워낙 발달돼 있어서 뭐 굳이 러닝화로 하면은 안 골라도 저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은데, 러닝도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유튜브 같은 데 봐가지고 아예 러닝 메커니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뛰어라,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신발보다. 물론 예전에는 신발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너무 신발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렇지 않는 경우에 아예 팔리지 않아서 다 도태되고 좋은 신발만 남아있는 것 같고, 러닝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싶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스킬 같은 걸 좀 배우는 게 또 좀 더 좋지 않을까?